안녕하세요. 손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은픽대학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브라질과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좀 쓰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가 좋다 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브라질들한테 브라질의 신이느냐, 대한민국이 좋으냐, 그러면은 말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100%다 물어봐서, 그럼 싫다면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다 그 나라에 살면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외국인으로서 이 브라질에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싫으신 분들은 이미 다 떠났고요. 또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아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브라질은 망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하여 오늘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지금 한 3만 5천 불이 넘어서 3만 6천 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만 불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8천 불 정도 될까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 불이 약간 넘었던 시기에는 이제 2010년도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벌써 이제 13년 정도 됐죠. 예전에 그 당시에 브라질 경제가 역사상 초호황이었고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이 미국의 리먼 브러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는 경제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호황이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브라질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만불 약간 넘어섰다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뭐 원자재 수출도 잠깐 어려워지면서 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살면서 아까 한국에서 사신 분들이 브라질을 바라보면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보는 것 같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항상 뭐 2차 대전, 6.25 때 뭐 생각하고 뭐 일제시대 뭐 얘기하면서 우리 배고팠다 하는데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정말 지금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40년 전에 부모님 따라 이민 나왔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브라질이 잘 살았고 대한민국은 뭐 안 되는 나라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런 격이었다면 지금의 요즘 젊은 세대, 대한민국 세대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못 산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평가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됐건 국내 총생산을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 보면 지금 이렇게 한 3배가 되는 이런 넘는 이런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한 1인당 국민 총생산에서 이런 도표를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요. 3만 5천 불이 넘고요. 지금 브라질은 이제 만 불 정도 안 되니까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도표를 보여주면은 이곳에 사실은 진짜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브라질 못 나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자 지금 현재 국내 기업 시가총액을 대한민국과 브라질 국내 기업을 모두 합해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브라질은 인구가 더 많고 기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봤을 때는 그럼 브라질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국내 기업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인구의 있는 나라에서 2억 2천만이 넘는 브라질보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이어보면요. 근데 노동 인구 참여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재밌는 게 한국은 5천만, 브라질은 2억 2천만인데 기타 국가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0%가 조금 넘가 70% 정도 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서 노동 인구가 한 60% 이상이 70%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고요. 브라질도 열심히 70%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에 보게 되면은 소득과 상관이 없이 일단은 노동 인구로 보면 브라질이 2억 2천만이니까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든지 앞서 있지만 특히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지금 현재 10리터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이제 거의 한 8리터 정도 나옵니다. 한 2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소주 많이 먹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죠. 또한 이렇게 보면은 기타 수명이 보면 당연히 브라질보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조금 높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음식도 있을 수도 있고 의료 수준도 될 수 있고 국민 소득 수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만 보면은 브라질 망했네, 대한민국 잘 나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그런 건 전부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인당 코로나19 누적 숫자를 보면은 당연히 브라질은 지금 말도 못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이 죽었고요. 70만 명이 넘었고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구가 많았으니까 비례로 많이 죽은 것도 있지만 비례로 따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0.05%를 조금 넘지만 브라질은 0.3%를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의료 수준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이 사망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빈부격차 지수를 나눠주는데 이게 격차가 많이 날수록 빈부격차가 많이 나면 소득격차가 많이 나면서 이게 쉽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짙은 걸 보게 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브라질은 빨간색으로 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 분배가 안 하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렸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지극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하는 게 브라질은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차이가 나지 않나? 맞습니다.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거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건데 그래도 그걸 서로 이렇게 잘 골고루 좀 평등하게 좀 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를 보면 뭐 다행히 뭐 우리는 뭐 5천만 명 조금 넘었지만 브라질은 이제 2억 2천만이 넘었고요. 2019년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원래 이제 10년마다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코비드로 조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는데 2천 거의 2억 3천만 정도 되지 않느냐가 지금 현재 대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구 밀도는 뭐 당연히 뭐 브라질보다 대한민국이 월등히 높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이제 크게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총액도 더 높고 기대 수명도 더 높고 또 소득도 더 높지만 이게 인구 증가율로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0.2% 연간 인구가 줄고 있고요. 브라질은 아직 0.4%, 0.5%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50년, 100년 있다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보다 브라질 인구는 유지하지만 대한민국은 줄어드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세수도 줄어들게 되고 또 생산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출산율을 보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보다 브라질이 거의 한 2배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꾸준히 아이들이 나면서 젊은 나라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카본,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인당 연간 뭐죠 이거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농산이나 뭐 농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생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말 안 나누는데 대한민국은 그만큼 많이 제조하여 수출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도 1인당 석유로 환산할 경우에는 브라질은 지금 1인당 한 1200kg로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000kg을 이상을 쓰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한국 사람이 브라질 사람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브라질은 전형적으로 90%가 내수 시장이라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고 내수를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게 대부분이 한국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만드는 것보다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 좀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 월 평균 임금이 352만 원. 이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2006년 대비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브라질은 지금 월 평균적인 임금입니다. 평균적인 임금은 얼마냐? 2,853헤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대한민국 어 그러니까 352만 원 대한민국의 월 평균 임금을 헤알로 바꾸게 되면은 13,000헤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입니다. 명목상
월 평균 임금을 보게 되면 4.6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브라질 사람들한테 설명했더니 당연히 브라질이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낮지 않느냐 막 통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평균이라니까 벌어들이는 사람과 쓰는 사람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거라니까 근데 평균이란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무식하네 뭐라고 하면 지들끼리 막 싸우게 나고 댓글로 싸우는데 일단은 브라질의 임금이 엄청 임금이 싼 게 아니라 소득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 나온 게 2월 달 초에 나온 겁니다. 2,853원인데 사실은 통계청이 다시 나온 게 3,500헤알 정도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브라질 평균적인 임금 소득이. 그러니까 하면은 지금 이게 1,000불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한 달에 1,000불을 못 벌어 브라질 국민이 그러니까 소득을 저렇게 낮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한인들도 사업하시면서 야, 브라질 세금이 얼만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브라질 세금이 많고 또 임금이 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은 되게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월급이 싸고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온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싸기 때문에 브라질은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인데 브라질 비하하느냐 뭐 하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포화로 저도 좀 되게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해석은 각자 하시고요. 이건 되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어느 분은, 야, 나 한 달에 350만 원 안 벌어. 나 100만 원밖에 안 벌어. 이러신 분도 있고요. 브라질에서 한 달에 나 50불, 뭐 100불, 이거 아니야. 나 한 달에 2만 불씩 벌어. 라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도 살고 있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는 이 상파울로는요, 브라질에서 가장 잘 살고 그냥 쉽게 미국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 평균보다 제일 높은 소득을 얻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